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댓글 중에 하나가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신년 초가 되니까 경제 전망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각 전망이 서로 너무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망하는 관점이나 기준도 너무 다르고요. 이게 정보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문제는 언론에서 지금 드러나는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르게 해석하고 전망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언론사에서 서로 다른 보도를 내놓는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이 실업률이 낮은 상태고 한편으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은 모두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죠. 올해 경제 좋을 거라고 하는 전문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걸 해석하는 기사를 보면 이런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어떤 기사는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 고금리가 계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다른 기사에서는 침체가 가시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웃긴 건 이런 전망이 서로 다른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라면 우리가 이해라도 할 건데 같은 현상을 가지고 한 언론사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기사가 나올 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경제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정보를 듣고 혼란이 더 가중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그런 거 느끼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망이나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아는 경제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금융 전문가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말이 대체적으로 맞으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었던 건 전체 경제에서 금융경제 규모가 실물 경제보다도 압도적으로 크고 사실상 금융경제가 실물 경제를 뒤흔들 정도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금융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도 웬만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해석과 전망이 다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작년 초부터 경제를 해석하고 전망하는 부분이 자꾸 어긋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장을 유심히 챙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불과 한 달 뒤 전망이 틀어지고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기준도 일관성 없이 상당히 자주 바뀌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거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느끼는데 경제 분석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이 정도로 주기가 짧게 들쑥날쑥하면서 기준이 바뀌는 건 이건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어떻게 해석해서 나오는 분석도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1990년대 이후로 경제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물가 상승을 겪어본 적도 없고 공급망 균열이나 보호무역 강화 그리고 무역 블록화, 리쇼어링이나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대규모 산업 지원 같은 이런 실물 경제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을 겪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90년대 이후부터 세계 경제에 그런 일 없었죠. 이게 최근에 커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실물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경제에 큰 변수를 준 적이 근 30년 동안 없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한들 금융경제에 머무는 돈의 규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에는 큰 영향을 못 줬는데요. 문제가 있다면 금융경제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이 큰 영향을 줬죠. 그런데 지금은 물가, 보호무역, 공급망 균열 등 수치만으로 해석하기 난해한 실물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여파가 워낙 크고 그리고 그렇게 파급력 큰 변수도 여러 개다 보니까 그런 기존의 금융경제에 기반한 분석과 전망만으로는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너무 다른 경제 분석들이 넘치고 그쵸.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경제 현상은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는 경제 주체들은 경험한 적도 없고 기존의 방법으로는 예측하고 전망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드러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날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전망이나 생각 혹은 자기의 바램 같은 걸 그 바탕에 깔아놓고 현상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의미부여하지 말고 어떻게 해석하려 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날것의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삼성하고 LG 지금 둘만 가지고 재고가 쌓인 게 68조가 넘었고
금리가 지난 1년 반 사이에 0.5%에서 3.25%로 6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물가는 기존의 1, 2%대에서 지금 보면 5%대까지 두세 배 이상 올랐고요. 무역 적자는 9개월 연속이고 건설업하고 제2금융권에는 정부가 지금 비상자금 지원하고 있는 등 그냥 드러난 현상만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진실은 어떻고 앞으로 전망은 어떠니 하는 그런 부가적인 정보는 곁들이지 말고 그냥 드라이하게 결과로 나오는 현상만 날 것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경제 엄청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이런저런 어떤 전망이나 해석 같은 거 그런 의미 부여할 필요 없이 그냥 아 뜨겁다 아 차갑다처럼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땐 더 낫다는 겁니다. 지금은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고 이런 본능적인 촉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현상을 제대로 보겠다고 한다면 더 유심히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고 있는지 그 부분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트에 갔는데 사람이 많다. 근데 사람이 많은 건 맞는데 소고기나 전자제품 같은 걸 많이 담았는지 아니면은 식자재 위주로 담은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백화점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쇼핑백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네. 이렇게 그냥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보라는 건데요. 우리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도 경제 활동을 수십 년을 한 사람들입니다. 경제 이론은 몰라도 보고 듣고 경험으로 체화된 촉은 다들 있는데요. 이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경제처럼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걸수록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더 의지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아마 주변에서는 엄청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부정적인 거지 부정적인 현실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의 사고나 행동이 부정적인 건 아니죠. 오히려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현재 드러나는 현실이 부정적이고 그 안 좋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해서 그게 비관적일까요? 현실적인 시각과 비관적인 사고는 엄연히 다른 거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가상의 세계가 아닌 만큼 현실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럼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 지금 내가 어디가 취약하고 뭐가 부실한데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일은 뭔지 혹시나 그게 안 되면 기대거나 도움받을 때는 있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앞으로 포기해야 할 것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폭풍이 잠잠해질 때쯤이야 희망을 찾는 거고 폭풍이 한참 불 때는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뒤를 한번 돌아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